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쌤들하고 한 9월달 강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제가 기존에 간단하게 한다면서 한 50분 정도 했는데요. 오늘은 15분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한 6장 정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만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7, 8월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서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면 3, 4, 5, 6, 7, 8에 했었던 제 모국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2023년도에 1월부터 해서 지금 8월 24일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전체 강의를 수강하셨고 이제 9월 6일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저의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나오는 적중률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한번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적중을 하면 항상 제가 이 PPT에 쓰는 건데요. 마지막에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하는 부분을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문제가 가지는 위치,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교수님들끼리 하는 얘기도 좀 전해 들었고 또 물론 학생들을 통해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방향성을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거짓말 할 리는 없고요. 자기네들이 보는 문제 속에서 가장 좋은 문제고 거기를 확실하게 보게끔 하라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은 제가 7, 8월 달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굳이 나오지도 않는 주제로 만든 문제를 교환해서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거는 헛된 노력이 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학원에서 만든 문제는 선생님들도 아시잖아요. 적중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차피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시중에서 만든 문제들, 학원에서 만든 문제들을 피해서 만든다라고 얘기한다는 걸 아실 텐데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제 문제를 보면 또 내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 문제만 확실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정말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에 기반해서 결국은 저는 실제로 문제 만드는 것이 좀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만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제 선택에서는 저 스스로 충분히 칭찬할 만큼 잡아내는 데는 자신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충분히 다른 문제들 볼 필요 없이 제 문제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문제 안 봐도 되게끔 제가 더 고민해서 문제를 만들 테니까 그 시간에 제 주제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한번 꼭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때 그 말 듣고 했을지 볼 걸이라는 후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정말 이거 한번 잘 기억을 하셔서 꼭 그렇게 복습을 하시고요. 여기가 조금 희미할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나는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봤고 재작년 것까지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또 괜히 장수만 늘어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에게 좀 자신감을 보여드리는 거죠. 작년에 이제 역교론 내러티브 문제 B형 3번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특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특강에서 했던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신 분들은 내러티브의 성격 이것을 충분히 다 써낼 수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이 파이널 특강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왜 적중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느냐 하면 그 전에 내러티브에서 다른 문제를 9월 달에 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교수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고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제가 앞에서 냈던 내러티브를 피한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그걸 더욱더 제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단기간 내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마지막 파이널 3주가 되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만으로는 기반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확신도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에 7주간의 모의고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주만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같이 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러티브 일단 대표적으로 한번 9일 전에 요 적중을 가지고 와봤고요. 한국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 전국연합 진선협회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 이렇게 진하게 다시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나고,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 부분의 연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파이널에서 들으셨던 분들 역시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이널에서 실제로 적중을 했었던 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사 부분에서는 좀 우문율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실전에서는 확인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럼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제 그 근거들 제가 남긴 자료들을 보니까 역시 이거는 7, 8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7, 8월 달까지 우문율을 들었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동계론이나 한중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고, 심지어 작년에 수업 들은 분도 연락이 왔어요. 쌤, 작년부터 그렇게 강조하던 우문율이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간다면 쌤들에게 이제 이 적중이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천히 생각을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맞출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역교론이나 한국사나 이런 부분, 중국사에서 이걸 주저없이 빨리 쓸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좀 더 고민할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늘어나는 거고, 따라서 나하고 하지 않았던 것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적중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30%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다른 수험생보다 확보할 수 있고, 시간을, 그러면 점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답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일단 7, 8월 달에 했었던 것도 의미 있게 조금은 봐두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부분에서도 요거 하나 뽑아냈습니다. 뭐 우스개로, 그죠? 제가 맨날 마지막에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역시 어떻게 보면 100년 전쟁에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걸 모를 리는 없겠지만 좀 더 쉽게 역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경기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정 연수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또 있었던 걸로 제가 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양사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좀 고민 있었고 라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올해도 그 방향에 맞추어서 제가 서양사 이쪽 부분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결국은 마지막 9일 전에 특강에서 역시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어쨌든 지금은 제가 자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자랑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조금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 이렇게 70% 정도가 적중이 된다면 굳이 더 확대해서 풀리지도 않는 문제를, 그 다음에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굳이 풀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걸 계속 선생님들에게 좀 얘기 드리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뇌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젊었을 때는 내 식구만 감싸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간간히 얘기 드리듯이 왜 우리 셈이 떨어져야 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붙어야 되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 새끼들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죠? 내 새끼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의 나이 차이지 않습니까? 일단 10살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내 새끼들이 붙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선생님들이 붙기를 바라는 거고, 붙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면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월 달에는 더욱더 복습에 좀 매진을 해주시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자체를 뭘로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다시 한번 더 9월 달에 확인하시고, 절대적으로 틀리는 것에 대해서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긍정적인 분들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내가 이제 이 부분을 틀렸다는 것을 알아서 좋다. 저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봐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계속 해나가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거나 멘탈이 흔들리거나 하는 일 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을 선생님들도 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안에 넣어둔 해설지 내용을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보시면 총 10주간의 10회 분량으로 충분히 아마 커버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파이널이 실제로는 한 20%에서 30% 이상 적중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그림대로 간다면 정말 모든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100% 적중될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저 스스로를 100% 적중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쪽팔리죠. 왜냐하면 1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했고 5월 달에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적중 안 한 게 있느냐. 하지만 문제는 저는 반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 부분을 오랫동안 내가 좀 더 초반부터 집중을 해서 이걸 기억하게 하지 못했을까를 저는 반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기출을 좀 더 분석을 했고 내 문제를 좀 더 분석해서 걔네들을 좀 기억에 끌고 가는 방식을 지금까지 써왔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9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선생님들이 기억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미니 모의고사가 없었지만 이제 3월, 네, 흥분하니까 목소리가, 자, 3월에 미니 모의고사와 강조했던 거, 5월에 기출과 미니 모의고사,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기억에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6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은 선생님들이 10시부터 보게 되고요. 대신에 선생님들은 몇 시까지 와주셔야 되느냐 하면 8시까지입니다. 요거는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8시까지 좀 와주셔야 되는 게, 실제 시험장에도 선생님들은 8시 20분까지가 입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좀 8시까지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리듬이나 루틴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나는 시험장에 7시에 가는 습관이 있다. 그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7시까지 그냥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 잡고 자기 시험장에서 하는 행동대로 책을 쭉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대신에 끝나는 게 조금은 이제 실전보다 빠르죠. 네,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한 4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10분 쉽니다. 그렇게 해서 90분 또 90분 대신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시 10분에 끝나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좀 길게 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 반부터 해설이 들어가고 끝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 방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주제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해설은 주제별로, 영역별로 갈 겁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지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하기도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역교론부터 해서 목요일 날 쭉 진행을 하면 아마 경험상으로는 한 4시 반에서 5시면 끝날 거예요. 근데 아마 올해는 그게 꼭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해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걸 또 어떻게 내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봐주세요라는 걸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조금 관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6시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한 4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몇 시에 끝난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그냥 늘 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진짜 요번에 해설 자료는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각자 개인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답지를 돌리는 순간 다른 사람이 점수를 얻는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각자가 좀 안 돌리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단톡방에서 제가 해설지를 돌릴 건데,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오기 싫은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2, 3주 지나서 그냥 개인한테 보내달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게 하여튼 싫은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단톡방에 안 들어온 사람이 200명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몫이겠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9월부터도 역시 안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역시 수업 중에 해설만 들었기 때문에 썩 좋은 결과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해설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고 문제의 지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지점으로부터 해설을 반드시 꼭 읽어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해설지를 받으셔야 되고요. 저하고 이제 친하게도 할 겸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이제 화면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디입니다. JK 그다음에 대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은 카톡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수강 인정해 주시면은 단톡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전에 작년하고 이제 다르게 하는 것이 여기에 써놨죠? 해설지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진짜 이거 쓰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 이거 줘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은 느끼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종건이 새끼 때문에 답지 못 주겠어라고 말을 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쌤들이 붙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쌤들이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선생님들 마음을 좀 이렇게 잡아두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더라도 9월 달부터는 다른 학원의 쌤들과 스터디는 안 하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출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쌤들 진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제가 직강쌤들은 프린트를 해서 줄 거고요. 인강쌤들은 파일로 드리면 그게 사인해서 저한테 넘겨주셔야만 단톡방으로 부를 겁니다.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해설지 안 드립니다. 그래야만 본 사람들이 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안 들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단톡방 인원만 다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200명은 저도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단톡방이 이제 실제로 암기를 위해서 뭐 김중곤의 체크카드라는 이름을 받는 정도이지만 9월 달부터는 이게 그 체크카드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요. 1월 달부터 8월까지 받은 체크카드면 실제로 그게 거의 다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9월부터의 단톡방의 의미는 해설지를 받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스스로가 달라지기를 바라죠. 뭐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번거롭더라도요, 좀 웃기지만 마음을 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서약서 분명히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9월달 7주간 진행됩니다. 9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 시험 문제 푸는 거고, 직강하시는 선생님들은 8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스타일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이런 거 엄청 싫어한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긴 안 하지만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옆에서 바스락거리면 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험 볼 때는 더 그게 좀 조심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시험이 아니고 선생님들 시험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는 정말 시험장에서처럼 가장 최대한 각자한테 집중을 해서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다 보니까 난 더 이상 모르겠기도 하고 나는 너무나 잘 아는 거라서 빨리 풀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들락날락 하는 일이 결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험장처럼 모든 습관들을 들여가고 최대한 주변에 있는 우리 쌤들 좀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생각해서 너무 프리하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번 더 쌤들이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8시까지 오고 10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를 7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는 파이널인데요. 이 파이널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토요일 하루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3주 동안 실제 시험장 시간처럼 느끼자는 거고요. 따라서 이때는 제가 해설을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의 영상 촬영이나 이런 걸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설지는 실전하고 동일하거나 더 늘어나겠죠. 그걸 드리고 핵심적인 것만 해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토요일 하루 만에 시험도 보고 해설 강의도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든 에너지가 저한테서 이제 스스로한테
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모든 커리큘럼이 초에는 3일 수목금,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수목 이렇게 주는 거고요. 9월 달에도 수목 이틀만 하다가 마지막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평일이 아니라 실제 시험을 보는 토요일로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뭐만 짧아진다? 해설 시간만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목이 아니라 토요일로 바뀐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서약서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마지막 파이널에. 마지막 파이널이 잘 된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러려면 9월부터의 축적된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7, 8월 달에 축적된 시간을 가진 사람과 차이도 생길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직강생 스님들하고 인강생 스님들의 채점, 첨삭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7, 8월 달에 좀 고민을 해서 7, 8월 달에는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을 회차에 상관없이 채점을 했는데, 일단 제가 죽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 이거를, 모든 것이 아니라 바꿨어요. 9월은 기존대로 2회차, 4회차, 6회차. 이렇게 3번 합니다. 직강 스님들은 그냥 오시면 제가 답안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일단 모든 회차를 다 첨삭한다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삭의 방향도 이제 7월 달에 조금 겪어보신 분, 5월 달에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재작년까지는 틀린 거를 약간 느슨하게 좀 채점을 하는 게 있었다면,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일단 조금은 왜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틀렸다고 피드백 해주니까 틀린 줄 아는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틀렸다는 아니지만 틀렸다고 하니까 다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미세한 차이들을 고민을 해서 그 맥락상으로는 맞는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다듬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채점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직강생은 매주 모든 시험들을 채점을 하고요. 인강생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도 이제 보내실 때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보내시는데요. 이름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고요. 그럼 내가 다시 이름으로 저장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자기 것이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받으면 이게 누구 건지를 나중에 채점하고 나서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누구 건지를 다시 하나하나 열어서 뒤져야 됩니다.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가 파일을 보내실 때에는요, 이제 이름 다음에 이렇게 이름 다음에 뒤에 회차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름별로 순서를 저장을 하니까. 그래서 꼭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PDF. 일단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지금은 채점을 하긴 하는데, 사진으로 보내주신 분들의 채점은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첨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에는 제가 글을 적을 칸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초반에는 PDF로 바꿔서 작은 글씨로 다시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것도 일이 되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X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죠. 왜 틀린지 모르고 왜 맞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내시지 마시고 PDF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요거는 가급적이면이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제지에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문제지에 답을 적어서 시험에서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는다? 옮겨 적죠?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PDF 파일에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리면 거기에 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물론 직강쌤들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인쇄지에서 그걸 적으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인강쌤들도 그렇게 한번 답안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답지, 형식을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은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 이제 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채점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형식이 다른 걸 채점하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실전 모의고사는 2주차 거, 4주차 거, 6주차 거를 인강쌤은 채점을 해드리고 최종은
최종 1회, 2회, 3회가 있을 때 2회 거를 채점해 드린다는 얘기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중이었었고 올해는 1월 달부터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많은 길들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 길이 분명히 맞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그 길로 그대로 쭉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합격을 하게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자신감을 가진 거죠. 자, 이런 자신감 충분히 선생님들 믿으셔도 되고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다시 정식으로 9월 6일 날 시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